하미남 TV를 운영하고 있는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약자고요. 하미남의 돌직구 토론, 22대 총선 관련 예비 후보들과 첫 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의 1등 후보, 1등 일꾼,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개소식도 하셨고. 네, 개소식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네. 그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놀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기자회견 때도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예. 기자가 서 있는 모습은 제가 처음 기자석이 모자랐던 거. 그날 또 기자회견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그날이 아주 오늘처럼 올해 들어왔고 제일 추웠던 날이라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기자분님들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잘 성공리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 제목이 이제 돌직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직선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쪽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 콘텐츠가 하미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남 외적인 일들. 예. 그러니까 하남 위에 일어나는 요즘 일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많죠. 태도 많고, 네, 태도 많고요. 뭐가 어떻고, 가방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차지하고 하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남의 비전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겁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제가 느꼈던 건데요. 예. 제가 이제 다른 개석식도 많이 가봤고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좀 눈길을 확 띄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하남, 네. 스포츠 메가시티. 예. 그리고 이제 그 야구장, 축구장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하남의 좀 좋은 미래의 비전이 될 것도 같고 하는 모습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병덕 예비후보의 비전이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나믹 하남 스포츠 메가시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공약을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었고요. 하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냐가 사실 이번 총선에 가장 저에게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근데 하남시가 지금 이제 저희가 33만에서 이제 앞으로 50만 원 곧 바라보고 가는데 짧은 시간 내에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인구는 많이 늘었으나 이제 앞으로 뭘로 먹거리 찾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하남에 스포츠 메가시티를 조성하자. 그게 이제 뭐냐면요.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을 위해서 잠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너무 노화돼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리모델링 하니 마이스 사업을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데가 지리적 위치가 좋은 데가 하남하고 아마 구리 정도인데 구리보다는 아마 하남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남에 저희가 이 5만 석 규모의 동구장 그리고 10만 석 규모의 축구장을 이제 건립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해요.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이제 동구장 내에 야구하고 축구를 같이 이렇게 겸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왜 이 고민을 했냐면요. 하남에 정말 5만 석 이상의 동구장으로 야구와 축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하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기존에 그냥 아파트만 줘요. 그래갖고 이제 물론 이제 주거 정책으로 신도시 만들다 보니까 아파트 많이 짓지만 이제는 하남에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초기 간북을 어차피 나중에 거기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남에 남은 땅이 초기 간북 상곡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초기 간북에 제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한 5만 석 규모하고 이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짓는 건 이제 좀 더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20만 평에서 많게는 30만 평은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배우 도시로서 아파트 짓는다라고 하면 이 단순히 야구장 하나 짓는 게 아니고요. 축구장 짓는 게 아니고 이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되죠? 규모가? 2001년 이 통계로 보면 사업 규모가 스포츠 산업이 한 60조 정도 되고요. 60조요? 네. 사업자 수가 한 11만 한 6천. 그리고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41만 정도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뭐 5%만 온다 하더라도 하남에 연매출 3조고 종사자 수만 해더라도 일자리가 한 2만 개 이상 늘 거고요. 관련 기업들도 뭐 한 4, 5천 개 이상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구장만 짓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이간북을 요번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야구장과 축구장이 겸한 거를 짓고 그리고 관련 산업들을 또 유치하고 그 주위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하남시가 급성장돼 있는데 사실은 생활체육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수영장도 부족하죠. 사실은 테니스장, 뭐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다 환경들이 열악하니까 거기에다가 스포츠 테마파크를 또 조성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이 편리한 또 이 여가 생활, 스포츠 생활을 또 즐길 수 있게끔 하고요. 스포츠하고 같이 가는 게 먹거리예요. 그렇죠. 보통 공연은 보고 그냥 집이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공연이 이렇게 잘 가려면 버스 타고 갔다가, 네, 왔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네, 쓰레기까지 버리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연 문화는 대부분 저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 많이 가고 그랬지만은 예술전당도 가면은 갔다가 오는 문화인데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고 그랬 적에는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예, 또 먹고, 예, 또 아니면은 2회 끝나고 또 먹는 이런 먹거리 문화가 있어서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아마 언도심까지 다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차관은 어디서 했냐면 저희 아들이요, 이거 여담인데 얘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지금도 삼성이 팬이에요. 여기 LG 옷을 입으셨는데 네, 이 친구가 왜 삼성 팬이 됐냐면 어렸을 때 이승엽이가 자기가 좋아하던 선수인데 지금까지도 삼성은 그 이승엽이 때문에 지금 두산 감독인데 전 두산이니까 두산으로 오면 좋은데 지금도 삼성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친구들끼리 삼성 경기를 보기 위해서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야구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맛집은 어딘지, 관광지는 어딘지 다 이거 찾아가고 미리 가서 맛집 투어하고 관광지 보고 그리고 야구 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하남에 5만 석 이상의 동구장이 있다라면 전국적으로 수 없는 사람이 왔을 적에 하남 곳곳에 다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남이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잘 안 돼요. 하남의 5대 관광 명소가 됐든 7대 관광 명소가 됐든 10대 관광 명소가 됐든 그거 지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지방에 놀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네이버 검색 아닙니까? 그죠? 네? 네이버 검색하면 그 지역이랑 그 지역에 뭐 가봐야 할 곳이 어디 맛집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 위주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스포츠 메가시티를 만들면서 한쪽으로는 하남의 그런 관광명소를 지정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하남에 볼 것도 우리 역사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잘 조성해서 같이 둘렀다가 또 가고 우리가 지금 석바대 시장, 신장시장, 덕풍시장 이거 굉장히 살리면 멋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데 와서 또 같이 먹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거를 다 종합적으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초이간북을 하게 된 이유가요. 지하철 3호선이 이제 초이간북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스포츠 메가시티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옷을 제가 30점 묵은 옷을 제가 입고 나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내지 옛날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은 이제 19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여의도 쌍둥이빌딩 LG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 여의도 쌍용. 그때 LG 트윈스가 이제 MBC 총령을 인수하고 우승을 2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그 쌍둥이빌딩 지하에서 축하 파티를 할 때 그때 기념으로 받은 잠바입니다. 와. 갈기머리를 한 이상훈 선수가 기억납니다. 이상훈 선수가 막 그래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아, 그럼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걸 영광으로 가지고 있고. 작년에 만약에 우승했죠. 작년에 LG가 세계 우승한 거죠. 저희 그 하남에 계신 저희 하남 식구들 또 앞으로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 메가시티는
네. 제가 보기엔 전략 뭐 공약으로는 네. 뭐 더할 수 없는 좋은 공약이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쪽인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어디에 지을 것이며 어떻게 지을 것이며 아까 뭐 중간중간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지을 것이며 하남시에 있는 수많은 인허가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인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실질적으로 이 하남에 할 수 있는 곳은 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최적화된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현재 시장이 K스타월드 하자는 미사섬이요. 정말 미사섬이 규제가 다 풀린다라고 하면 한쪽에 실질적으로 K스타월드 이 공연장이 있고 한쪽에 이 스포츠가 되면 환상의 섬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저는 미사섬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초이 간북을 좀 생각하는 게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렇죠. 네, 거의 서울권이에요. 초이 간북이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뭐 강동구하고 붙어 있죠. 네, 송파하고 붙어 있죠. 초이 간북이 보면 그래서 초이 간북으로는 또 앞으로 교산 신도시 때문에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9호선이 보훈병원하고 초이동하고는 상한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직선 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이 간북을 개발할 적에 스포츠 메가시티하고 같이 하면 그럼 지하철을 3호선, 9호선 같은 거 지선으로 해갖고 다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하남의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포츠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대 관광명소, 뭐 7대 관광명소 정하면 관광산업도 같이 이게 연계돼서 갈 수 있고 그래서 꼭 저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스포츠하고 연계된 도시를 져서 산업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아까 구단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이 오비하고 LG가 종합운동장 하나 갖고 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게 된다고 하면 제가 LG 가서 섭외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 섭외하면 감사하지만 섭외 안 해도 우리가 하남에 이 정도의 동구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서로 구단 해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쓱 얘기를 해보니까 야 그거는 서로 오려고 할 거야. 그러게 팩트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뭐 자기가 나서래도 그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이것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시설은 인허가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초이 간북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이 큰 방향만 쓰면 저는 이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도비, 시비는 사실 얼마 안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도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초이 간북에 대한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이건 크게 어려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길이 있을 것 같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순히 이게 야구장, 축구장 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이거 해놓으면 하남에 경기 갈 때 수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겁니까? 그죠? 이분들이 하남에 와서 전통시장 가서 또 하남에 맛집 가서 다 그 중에 상당 부분만 거기 가더라도 여기가 다 경기가 활성화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비시즌에는 또 장점이 있어요. 나 사실 이거 이현재 시장님하고 부딪힐까봐 얘기 안 했는데 동구장을 해놓고 나면 비시즌에 공연장을 하면 돼요. 이게 다목적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현재 시장님의 공약을 카피한 게 아니고 저는 전서부터 하남을 스포츠 도시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나중에 갖고 정말 2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현재 시장님도 저는 하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K-팝에서 찾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에서 찾았다. 이거 다른 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멋진 공약이신 것 같고요. 다이나믹 하나 스포츠 메가시티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꼭 이거는 같이 저희가 네. 꼭 이뤄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네. 꼭 실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뭐 아마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하남시의 가장 핫 네. 이슈는 네. 하남시의 서울 편입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뭘 하시는 네. 분이든 다 한마디씩 하는 네. 내용이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입장 정리를 좀 해서 뭐 네. 얘기를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찬성도 아닙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을 정해 주실 건지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같이 갈 생각인데요. 저는 먼저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심윤석 기자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2004년도 하남시 처음 국회의원 나왔을 적에 제가 이 벽보에다가 네. 하남시 8학군이라고 이거를 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13만 7천이었어요. 하남시가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게 다 문제예요. 그린벨트로 다 꽁꽁 쌓였어요. 2004년도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걸 풀 수 있는 길이 일단 하남을 8학군으로 하자. 제가 다녔던 서부면은 그 당시 8학군 소속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화도 서울전화, 학교도 서울로 가게 됐고요. 동부로 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광주교육청 관할에 03이 전화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사실은 같이 하남에 살면서 이렇게 다른 생활권에도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학군서부터 통합을 하자. 그러면 서울로 우리가 다 학군 통합을 한다면 교육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족한 학교도 지수가 있었었고 제가 이거 해결하려고 경기교육청 다 당시에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학교를 못 짓냐 그랬더니 하남은 인구 밀도가 13만 7천 전후에서 크게 늘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생기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 쪽으로 학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은 학교도 그 당시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서 뭐 저기 여주 뭐 양평 뭐 이렇게 멀리 광주 뭐 가는 건 기본이고 많이들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8학군 얘기하면서 서울로 다음 단계가 시민연합 서울시로 우리 다 같이 가자. 이거를 20년 전에 주장했는데 지금은 하남이 인구가 33만이 됐고요. 지하철도 이미 5호선이 들어왔고 3호선, 9호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앞으로 50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저는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서울시로 가자라는데 서울시로 어떻게 가지 하는지 내용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인데 서울시로 갈 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거 세밀하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거 단순히 세수 문제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하남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하루빨리 서울로 갔을 때 장점 우리가 서울로 갔을 때 단점 이런 것들을 하남시에 정식으로 요구할게요. 진짜. 이걸 하루빨리 제3의 기관에다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시장님은. 그래서 서울로 갔을 때 장점이 우리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다 알리고 그런 다음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여기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래서 찬성이 많으면 우리가 서울시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반대가 많으면 아쉽지만 이거는 지금 갈 단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로 갔을 적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주민들 간에 그냥 지금 쌈만 붙여놨어요. 이거 총선 앞두고 무조건 서울로 가자라고 한쪽은 지금 서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럼 안 된다라는 사람 물어보면 왜 안 되냐면 또 왜 안 되는 이유도 정확히 잘 모르셔요. 또 가자라는 사람은 왜 가야 되냐면 그냥 서울시로 가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서울시로 갔을 적에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시민 전체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오픈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21대 지금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22대 국회에서 이거 다시 재논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김포만? 주민투표 거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을 할 게 아니고 시에서는 빨리 이런 거에 대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말 세밀하게 장단점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서울시로 간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최상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좀 약간 이상해요. 내용도 모르면서 서로 가져가려고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 강성삼 시의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시하고 상의해서 빨리 용역 주게 하고 의회에서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더 이상 주민 간의 싸움 일으키지 않게끔 부탁을 개인적으로도 했었습니다. 저도 같은 힘을 실어드린다고 표현하면 뭐하고요. 네. 이거는 그 민민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시에서 나서야 돼서 가든 부든 가든 안 가든 조사를 하든 뭐하든 시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좀 뜨뜻미직하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그냥 그 정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청회를 통하든 우리 시민들이 하남 시민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의견 수렴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선거 앞두고 그냥 서로 이전 투구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하남을 사랑하고 하남의 토백이로서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저도 20년 전에 제가 서울로 가진 놈이 지금 왔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하남시의 서울 편입. 예. 그 시가 없어서 뭐라도 좀 해라. 뭐라고 해라. 빨리 용역을 줘야 됩니다. 빨리 용역을 주고. 네, 용역 줘라. 네, 용역부터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하자. 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서울시 편입하고 달리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유일의 지금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이제 최정윤 의원이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그 다음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앞서서 가시네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미래 그 하남시의 서울 편입과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죠. 예. 미래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래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 뭐 누가 잘했다 잘못할 떠나서 서울이 하나 떼어주고 성남이 하나 떼어주고 야 나도 줘 그러니까 하남도 그래서 세 개의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위례신도시의 통합, 뭐 특별법, 위례신도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거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든 예는 저는 처음 봤어요. 신도시를 만들면서 세 개의 시구가 관리를 하게끔 행정구역을 관리하게끔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게 맨 처음에 나올 적에 성파 신도시로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남에 이제 땅이 들어가고 성남 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각자 분리를 지금 해놓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육 문제 애들. 아니 성파 우리 하남 유래 분들이 그냥 5분 10분이면 성파를 학교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를 안 돼갖고 가밀로 와야 되고 돌아서 이게 시간 상당히 걸리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교육 문제, 교통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저거 쓰레기 하나 치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경계구역 사고 사고 나왔을 적에 이 경찰 간에 서로서 내 구역이니 이 구역이니 이런 예서부터 이게 행정 편의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정말 10년 이상 우리 위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친구가 그쪽에 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너 정치하는 놈이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왔으니까 21대 국회에서도 최정윤 의원이 이거를 입법 발의를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입법 발의를 했는데 아마 이게 소위까지는 행안위까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회 일정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러면 최정윤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제가 22대 가서 바로 재발의하겠다는 거예요. 공청회도 바로 열고 다시.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하남 위례의 주민들 만나면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또 송파 위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저희랑 생각이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거를 정말 이 명분을 갖고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잘 대화를 해 나가고 정말 이게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이분들이 진짜 살아가는 동안에 좀 이러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뭐 위례 신도시에 위례동에 사시는 분도 당연히 하남 시민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요. 하남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 아, 그럼요.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원한다 그러면 송파 신도시로 저 송파 위례로 가는 게 3개 시군에 잘 이거 조율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배려해 줘야 돼요. 이거를 뭐 세수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잡고 볼모를 잡으면 안 되고요. 대신 이 조정을 정말 정치가 뭐겠습니까? 이런 조정 역할 잘 해주라고 정치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되면 초기서부터 좀 그 노력은 좀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은 좀 대단히 드립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뭐 그렇다고 가밀 위례 서울로 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저는 위례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 서울로 가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남시 전체를 놓고 또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혼재되어 있는 건데요. 혼재되어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도 따로 드린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위례 가는 거하고 하남 가는 거하고 다른 거죠. 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결이 다릅니다. 그거는 의견 제가 입장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기타 한 가지 정도만 더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좀 앞으로 사실 하고 싶은 게 제가 원도심에서 총선을 나오겠다고 1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남이 이번에 2개의 지역구로 분구가 됐을 때 다들 미사로 가지 그랬냐. 미사가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원도심보다 나니까 그래라 그쪽에 제 고향이 원도심이기도 하지만 왜 원도심에서 하겠다라 했냐면요. 하남은 신장동과 덕풍동이 주축이 돼서 사실은 하남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초이 간북 서부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하남시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사 생기고 위례 생기고 감이 생기면서 신도시들이 외곽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불균형이 지역 간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원도심은 정말 공동화 현상이 너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녁에 상권 가보시면 알지만 통통 빈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은 굉장히 노화돼 있고 여기 개발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뭐 재개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원도심을 이거를 지금 지역 간 불균형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은 정말 획기적으로 이거 개발 계획을 잡아야 된다. 단순히 이제 재개발 더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차원에서의 지금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하남이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해석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의 하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거 원도시 불균형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 일부에서는 뭐 종상향 해자 했는데 그런 건 기본이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큰 틀에서의 좀 한번 이야기를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이러다 보면 날 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저도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쯤이면 충분히 어떤 본인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 나누신 것 중에 그러면 분구 전제로 했을 때 따지면 갑이죠. 갑이죠. 을이 아닙니다. 갑입니다. 을이 아니라 갑이죠. 거기 나오시는 거죠.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을로 간다든지 이런. 저는 1등 후보, 1등 일꾼이 갑입니다. 저는 원도심이 제 고향이라 정치의 유불리를 따졌으면 아마 진작에 배지를 한번 다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시민이 붙여주셨듯이 한결같은 강병덕이라는 게 제가 한 번도 저 유불리에 따져서 그런 큰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명분 갖고 하고 이랬는데 제가 정치하는 명분도 제 지역에서 제 고향에서 고향 발전을 조금 더 우리 하남 시민들이 저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제가 400년 여기서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이 임진난 때 와갖고 14대째 할아버지서부터 우리가 시제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여기 살고 있고요.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갑에서 한다는 거 1년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확실히 얘기합니다. 아니면 요즘 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가재미대가 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떨어진다, 낙하산이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봅슬레이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그 어쨌든 갑에서 경선을 해서 그럼요. 저는 경선에서 승리해서 최종적으로도 승리하겠다. 그럼요. 저는 자신 있고요. 예.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좀 한번 승리하도록 할 거고요.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이 정말 정치인에게 정치만 위임한 거예요. 요 말씀만 꼭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죠. 국민이 정치인에게 정치를 위임했지 권력까지 위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민회도 가지면 권력까지 위임받았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군림하려고 자꾸 갑질을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정치를 위임했다는 건 그만큼 그 위임받은 내에서의 시민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일하라고 정치를 위임해 준 거지 권력을 위임해 준 건 아닙니다. 이것들을 정치하는 분들이 다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거는 제가 칼럼에도 썼었고 항상 그 마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뭐 딴 데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예, 갈 데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지금 현재 뭐 예비후보 등록이 그 어제도 제가 이제 뭐 방송을 찍다 보니까 한타스가 훨씬 넘었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한타스가 넘었고요. 한타스가 12명이니까 제가 해보니까 14분이시던데 좀 있으면 16. 거기다 이제 현역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다 뭐 신당까지 합치면은 또 뭐 신당까지 합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뭐 그걸 뭐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들, 뭐 경선에 불복해서 뭐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 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좀 안 좋은 모양새들 이런 것 없이 좀 정말 공정한 경쟁, 경선을 통해서 자당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분들이 후보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대결을 해서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당도 30년 가까이 민주당만 해왔고요. 저는 젊은 날에 국회의원 한 번 나왔는데 왜 저라고 뭐 시장 나와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없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지방선거에 곁눈질 해본 적 없고요. 오로지 총선 국회의원만 바라보고 가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뭐 저거 하고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결과에 승복하고 계속 해야 되시는데 요번에는 결과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승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건가요? LG 트윈스 오늘 멋있습니다. 다음에 하나에 우리가 LG 트윈스를 구단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좀 힘을 써주십시오. 제가 이건 뭐 선물을 하나 드릴까라는 부분인데요. 뭐 그건 객담이지만 저희 아이들이나 이런 데들이 연고가 있는 구장에 가서 연고가 있는 구장 집 앞에 구장에 가서 응원하고 싸우고 뭐 이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되게 장시간 나누었는데요. 뭐 못다 하신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뭐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뭐 방송 또 준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해고 뭐 2탄을 불려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오늘과 다른 또 정말 이제 좀 세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다른 분 다음에 올 때는 다른 분이랑 이제 양쪽에 놓고 얘기를 나누신다든지. 뭐 저는 뭐 상관 안 합니다. 그게 뭐 누가 되든 하남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뭐 본인을 알리고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죠? 그리고 정말 빼먹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남의 많은 후보들 중에서 정말 가슴으로 하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제일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하남을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제일이다. 그게 뭐 하남에 오래 살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진정성만큼은 그만큼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깊이 생각해 왔다. 이런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그 1위 후보님이라서 그런지 네. 카미남 TV에 가장 적절한 멘트를 마지막에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하고. 네. 네. 자, 마지막 제 말씀은 이겁니다. 저 후보님들 아니면 선거에 관련되시는 분들 하신 말씀 있으면 나오십시오. 시원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예,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